전 시간에 했던 물권 채권 개념 사례에다가 한번 해보시게. 이건 좀 나중에 하시고. 간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항상 그려요. 이거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라 동사는 아예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동사는 시험범위 아니다고. 부동산만 하시는 게 부동산만. 그래서 간 밑에 이렇게 그리면 부동산이요. 이게 토지가 될 때도 있고 건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거를 제가 가끔 이렇게 바빠서 흘렸으면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질문 올라와요. 간 밑에 12가 뭐냐고. 아니 도대체 수업을 듣는지 의아할 정도라니까. 갑소유 건물이라고 읽으면서 내가 그린다고. 근데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간 밑에 12가 뭐냐고. 예전에는 토지는 네모나게 그리고 건물은 제가 이렇게 그렸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쇼가 뭐니? 강의할 때 갑소유 건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도 그 간 밑에 그린 그 쇼가 무슨 뜻이냐는 거야.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간 밑에 뭐 그려져 있으면 그냥 부동산이요. 부동산 시험이라. 둘이 매매래요. 그럼 매매가 이제 전 시간에 봤던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요. 둘이 원해서 갑이 받고자 하는 가격, 을이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서로 의사 합치가 돼가지고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됐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사이에는 갑은 을한테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을은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그럼 이 둘이 아무 관계 없다가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게 됐다고. 이때 첫째는 이 부동산 관계는 물권이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공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걸 공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공시법 배우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알리는 걸 공시한다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은 등기제도를 통해 알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권관계를 알고 싶으면 등기를 봐야 돼요. 그럼 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나 자기가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걸 물권이다 그래.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해 주기로 계약,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사이에 발생한 권리 의무가 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함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라고. 그럼 이에 대해서는 을이 권리를 갖게 됐죠? 이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 그래. 반면에 갑도 을하고 매매 계약함으로 인해 돈 달라라고 할 권리가 생겨요. 그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야.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이에 대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고.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는 건 이 법률 행위는 둘 사이에 둘 다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계약법에서 쌍무계약이라고 표현해. 쌍무가 뭔 뜻이요? 쌍방 모두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민법상 권리관계들은 동전의 양면이요. 한쪽이 의무를 갖게 됐죠? 그럼 상대방은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의무를 부담하면 그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돼. 그러면 여기에 청구권이라는 개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들 법률관계에서는 법에 정한 질서가 둘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 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만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권,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것이고 이들 둘 사이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둘 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의무 측면에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라고 한 거고, 반면에 둘 다 권리를 갖게 됐죠. 그럼 권리 측면에서 용어를 만들었다면 쌍권계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쌍권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발음이 격하잖아. 그래서 처음 법을 만들 때 쌍무계약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의무 측면에서 법률 용어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나 쌍권계약은 같은 뜻이에요. 한쪽이 의무를 지면 상대방의 권리를 갖는 거니까.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죠? 이게 갖는 의미가 약속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에는 매매계약을 한 건 이들 둘만 알지 그 이외의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물권이 변동하려면, 즉 소유자가 바뀌려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한 걸로는 안 되고 등기를 이전해줘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 을이 소유자가 되게끔 법체계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물권 변동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만 일어나요. 그럼 이때 전 시간에 했듯이 청구권의 개념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을이 갑한테 행사하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구별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거 아니요? 그럼 부동산 소유자 누구요? 아직 갑이죠. 을이 소유자가 되려고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지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아직 물권자가 아니고 물권자가 되기 위하여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가 행사하는 권리라고, 이걸 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1년 내내 시험에 나와요. 근데 1년 내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니? 왜 채권적 청구권이요? 을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아직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전해달라고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리고 갑, 이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야. 왜? 갑은 을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을 이외에 다른 누구한테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을한테만 할 수 있지. 왜요?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그걸 채권이다 그래. 당사자 간에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관계가 사안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물권자가 누군지를 확정짓는 거야. 지금 현재 물권자 누구요? 갑이 물권자예요. 갑이. 을은 아직 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야.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떡하라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매매 계약한 걸로 안 되고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을은 이제 갑한테 대금을 완납하고 갑은 이제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된다고. 이전을 해줘야 돼. 둘이 부자지간인데 갑이 사망했어. 그럼 상속이 돼요. 그럼 상속이잖아요, 상속. 그럼 이제 갑은 사망했으니까 이제 소유권을 상실해요. 그럼 이제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그럼 상속은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 질서가 물권을 변동시키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하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등기 없이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점에 일단 물권은 변동하는 걸로 봐요. 그러면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을이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아직 안 해도 을을 법적으로 소유자로 취급해.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면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고.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하느냐, 등기 없이도 일단 물권이 변동하느냐를 시험에서 매년 물어보는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할 근거는 딱 하나요. 기준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하신 거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그게 여기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에는 물건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변동하는 거고,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할 때는 일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한다고. 그러면 이 둘을 외울 게 아니라 기준은 하나죠. 뭐?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하시는 거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시험 문장에 등기하여야랑 등기 없이도가 들어있을 때에는 그 문장들은 다른 걸 물은 게 아니에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가 맞냐 틀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건 단 한 지문의 예외도 없어요. 그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이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할 근거를 찾으셔야 되거든. 그러려면 첫째 뭘 물었는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등기가 시험 지문에 들어있을 때에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하려면 근거 하나만 찾으시는 거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그거 오늘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등기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걸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우셔. 그럼 이렇게 양 당사자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등기는 둘이 같이 신청을 해야 돼. 공동 신청해야 된다고. 이때 공동 신청하라는 취지가 둘이 꼭 같이 등기소를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서면을 제출하라는 뜻이에요. 매도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랑 매수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를 다 함께 첨부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걸 공동 신청이다 그래. 그러니까 의리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데 필요한 등기 서류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걸 말한다고. 근데 어른갑한테 돈을 다 줬는데 갑이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등기 서류를 안 줘요. 그럼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잖아. 그럼 어른 약속 지켰는데 갑이 약속 안 지키죠? 그럼 어른 어떻게 해?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하는 거야. 그럼 지금 뭐라고 소송한 거예요? 에? 뭐라고 소송한 거야? 법원에다가 일로 바친 거지. 뭐라고? 우리 둘이 매매를 했는데 나는 돈 다 줬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소송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이행소송이다 그래. 갑, 을한테 약속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을이 다 증명했어.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이걸 이행 판결이다 그런다고. 이행 판결이 무슨 뜻이요? 써 있는 그대로 읽기로 했어요. 이행 판결이 뭔 뜻이요?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그럼 이행됐어 안 됐어요? 안 됐지. 법원에서 갑,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줘라 라고 이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행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를 갑이 이행을 안 하니까 갑의 이행 의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 거라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거예요. 이러한 이행 판결이 등기를 해야만 물건이 변동하는 경우냐, 등기를 안 해도 판결을 받으면 물건이 변동한 걸로 볼 것이냐가 수십 년 전에 판결이 소송이 됐고 그에 대해 판결이 났고 그 문제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은 이렇게 난 거예요.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된 원인은 판결이 아니라 매매지. 둘이 매매를 했는데 갑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혼자 등기할 수가 없어서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럼 이 판결이 하는 역할은 갑의 소유권 이전할 의무를 대신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됐어야 될 걸 갑이 협력 안 하니까 을이 소송해서 판결 받았죠. 그럼 이제 을은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뿐이지 판결 받았다고 을이 소유자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행 판결이 받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올해 시험엔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맞아, 틀려요. 틀렸다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법률행위가 원인이 된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판결이 중요해요? 매매가 중요해요? 매매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냐?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 취득하냐?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냐? 다 같은 말이에요. 라고 묻거든. 그럼 뭐 찾아요? 뭘 찾아야 돼? 매매를 찾아, 판결을 찾아. 매매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문장을 다 읽는 분들이 시험 문제를 틀려요. 찾아서 풀어야 돼요. 찾아서. 그럼 뭘 찾아야 될지를 미리 외워가시는 거야. 시험 볼 때. 이제 이거를 문장으로 보시는 거야. 문장으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여기 1번 문장에 요게 이제 시험 주변에 자주 나와요. 그럼 문장이 길죠. 저희 시험에 한 줄짜리 문제가 절반, 두 줄짜리가 한 25%, 한 세 줄짜리가 한 25% 나와요. 문장이. 그럼 긴 문장들 있죠? 한 줄 넘어간 것들. 걔들 시험 보는 요령 없는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읽어요. 빵점, 빵점. 문장이 길면 뒤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보죠. 그럼 뭘 물어봤는지를 모르고 읽어. 그럼 속도가 더디지. 그리고 끝에까지 읽었어. 그럼 두 번째 줄 읽을 때 첫 번째 줄 내용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끝에 읽어서 뭘 물었는지는 알아냈어. 그럼 앞에 가서 또 봐야죠. 뭔 소리인지 알아야 대화를 하는데.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라니까.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장을 대할 때에는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대다수의 민법 문장들은 마지막 문구에서 뭘 묻는지가 대부분 써 있고요. 가끔 중간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훈련하면 뭘 물었는지는 눈에 확 띄거든. 그러면 첫째가 민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물권법에서 등기야. 그건 항상 나와요. 한 문제가 아니라 4-5문제씩 여러 문제 걸쳐서 나온다고. 그거 다 맞으면 합격해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가 문장에 들어있어. 그럼 그 질문들은 전부 다 등기를 물어본 거야. 그럼 딱 하나만 찾는 거예요. 원인.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이 뭐라고 주어진 문장인지를 찾는 거라고. 그럼 1번 문장 딱 보면 길어. 그럼 끝에서부터 보시는 거야. 그럼 끝에 눈에 띄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년간 쭉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수업하다 보면 한 3, 4월 지나서 5, 6월 달쯤 되면 몇 명씩 와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2, 3번째 수업을 들으니까 들으면 뭔지는 내용은 다 알아듣겠대. 근데 시험 문제만 딱 보면 이 문제가 뭘 묻는지를 모르겠대.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주관식 시험이면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뭘 물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논하라니까. 근데 객관식은요. 이 문장이 옳으냐 틀리냐 묻는 거 아니요. 그럼 문장에 써 있잖아. 그럼 문장 내에서 뭘 묻는지가 써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물어본 거를 몰라. 눈을 뜬 이상은 물어본 걸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줘. 끝에를 다로 읽지 말고 냐 이렇게 읽으라고. 끝에를. 자, 한번 읽어봐요. 야, 그냥 야라고 읽지 말고 쭉 읽어야 될 거 아니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등기해야 취득하냐? 등기 없이도 취득하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느낌이 오셔? 이걸 못해? 다를 야로 바꿔서 읽는 것도 못하냐고. 등기해야 취득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앞에 가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표시해? 매매를 원인으로라고. 매매가 원인이래잖아. 그럼 끝났네. 매매 뭐요? 매매가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매매가 원인이죠. 그럼 등기를 해야 취득하지. 그럼 이 문장은 매매 등기하여야 딱
두 단어 동그라미 치고 맞구나 하고 풀어야 돼요. 그럼 중간에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 확정됐다고 나오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읽어 안 읽어요? 다 읽어요. 다 읽는다고.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다 읽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가서 다 읽는 사람도 있어요. 파이어야. 파이어. 읽는 게 아니다니까. 시험은 읽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뭘 물었는지를 먼저 찾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빨라. 이게 느릴 것 같아도 이게 훨씬 빠르다. 훈련되면 훨씬 빨라요. 시간 남아. 원래 20, 30분 남아야 돼, 시간이. 근데 맨날 시간이 부족하대. 이게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 다 한 거예요. 이걸 문장을 다 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니,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99%가 다 읽어요. 다 읽어. 저한테 배운 1%만 다 안 읽어요. 배운 사람 중에 1%만.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시켜도 고집 겁나겠어요. 저한테 배운 사람의 절반 정도는 마지막 날까지는 이렇게 해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나머지 반은요, 읽어요. 긴장해가지고 다 읽어. 그리고는 안 돼서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읽어. 그래서 그 다음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까지도 고집 피고 다 읽어. 그럼 2년차 때도 안 된 거야. 3년차 때 이제 도저히 내 방식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따라해. 3년차 때 되는 사람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 만에 되려면 자기를 버리시라고. 자기 고집 버리라고. 옛날에 공부했던 습관을 버리시라니까. 버려. 가르쳐준 방식대로 해봐요. 지금부터 따라가면 금방 돼. 금방. 무조건 읽으시면 안 돼. 뭘 물었는지 정리해야 돼. 그럼 이 지문들은 다 등기가 들어있어. 그럼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가 맞는지를 판단하라는 뜻이요. 그럼 뭐 찾아요? 원인 하나만 찾으신 거야. 원인 하나만. 자, 얘네 둘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맞게 하나에게 틀리게 나올 때 형태야. 그럼 2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에? 이게 물어본 거야 지금. 등기를 요하지 않냐고. 그럼 이제 앞에서 원인을 찾으시는 거야. 등기를 요하는 경우인지 요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라고 한대잖아요. 그럼 뒤는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야지.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읽는다니까. 읽어. 읽어? 그 판결 딱 꽂혀버려. 판결에 꽂혀버린다고. 그래서 앞에 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 수험생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읽어. 더듬더듬. 읽는 것도 더듬 읽어. 빨리도 못 읽어. 소심해가지고 뭐 하나 놓칠까 봐 더듬 읽는다고. 그리고 꽂히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 그럼 그 전에 읽었던 내용은 머릿속에서 완벽히 지워져 버려요. 머릿속에 이만큼 지우개가 있어. 그 지우개. 그래서 뭐 들어가면 바로 지워버려. 바로. 인상 깊게 남은 것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 걸 잊어버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맨날 틀리시는 거야. 물어본 거 보고 근거 하나 찾으시는 거야. 그럼 법률행위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하지 않는다. 틀렸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다. 올해 답은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이거를 문장을 바꿔서 이행 판결, 등기 요하지 않는 판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이행하라고 내린 명령이야. 명령. 이행 판결들. 더 해보시게. 얘들 우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했던 문장들이에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했던 문장들이야. 야, 자 3번 나왔어. 물어본 게 뭐야? 물어본 게 뭐라고? 등기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등기가 필요하냐고 물었죠. 그럼 이제 앞에서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지. 찾아보세요. 찾을 때는 잘 찾아야 돼요. 찾아보세요. 찾을 때까지 나는 안 찾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요. 천천히. 지금 등기가 필요한지를 물었어. 그럼 물어본 거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요.
찾으라고. 응? 자, 강제경매요, 법정지상권이요, 법률행위요. 물어본 게 지금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냐고 물었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1순위다니까. 1순위다고.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지. 왜요?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를 물었잖아. 그럼 등기 필요하다. 맞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를 통으로 쭉 읽으시잖아. 그럼 강제경매, 법정이상권 이게 뇌리에 남아버린다고. 그게 또 꽂히는 거야. 어디에 꽂히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그럼 찾아서 풀면 쉬워. 어떤 문장이 나오든. 찾는 거야. 찾는 거. 강제경매가 무슨 뜻인지, 관수법상 법정이상권이 무슨 뜻인지 안 배워서 몰라. 그래도 지금 배운 내용이 등기가 필요하냐, 등기 필요 없냐 물어보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해석하고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물었는지에 대한 답할 공식만 알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 단어 하나만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문장인 거야. 하나만 단어 하나를 몰라도 모르는 문장인 거야. 공중에 떠버려. 정신을 잃어. 그리고 읽어서 모르면 넘어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뭔 미저리 정신으로다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 모르는 걸 또 읽어요. 처음 봤어. 나는 모르는 걸 2번 읽는 사람들을 처음 봤다. 그것도 엄청 많다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모르면 넘어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넘어가는 것도 못해. 모르는 걸 또 읽어. 왜? 자기가 한 번 읽을 때 집중을 안 해서 모르는 걸로 알아. 아는 건요, 딱 보면 알아요. 모르는 건요, 10번 봐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봐서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근데 뭔 미련은 그렇게 많은지 한 번 봐서 모르면 버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버리지도 못해. 공부도 못해, 버리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50점대야. 공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도 50점대 맞아. 그래서 공부 이 시험을 또 그만은 못 또 맨날 50점은 맞으니까 한 2개만 더 맞으면 될 것 같거든. 그게 60점 절대평가 시험의 맹점이에요. 붙어도 60점, 62.5로 붙어. 떨어져도 55점, 57.5로 떨어져. 10년간 공부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죠? 1년 공부하면 정말 진절이 나거든. 너무 힘들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거든. 나 올해 안 되면 절대 다시 안 할 거야 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해. 다시 다 해요. 99%가 다시 다 해. 2년차 했다. 지겨워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할 거야. 1차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2차를 또 해. 3년 된 거야. 2차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한번 1차 됐었는데 그만둘 수는 없지. 4년차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차, 10년차 되신 분들이 중개사 수험시장에 겁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된다고. 표시해야 된다니까. 공식 외우고 공식대로 표시하고 푸는 거예요. 등기 들어있잖니? 그럼 질문은 다 등기 물어본 거야. 이 문장들은 전부 다. 근데 이게 뭘 물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등기 물어본 거요. 그럼 답할 건 문장 전체를 읽을 게 아니라 단어 하나만 찾는 거예요. 뭐? 원인.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 하나 찾는 거라니까.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원인 딱 하나 찾는 거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자, 4번. 물어본 게 뭐예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원인 찾는 거예요. 찾아봐요. 옹알이 하지 말고 시원하게 지르라니까. 그것도 훈련이요. 빨리 선택하는 거 훈련하셔야 돼. 막 주저주저 하시면 안 된다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틀릴 때 빨리 틀려야 합격하거든. 빨리 틀리면 합격해.
어차피 시간 허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래 고민하고 틀리면 그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빨리 선택하는 거 연습하시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이 4번 문장은 원인이라고 왜 딸랑 하나밖에 안 써 있어. 저 3번은 강제경매에다가 법정에다가 두 단어도 앞에 있지만 4번은 딸랑 뭐요? 경매밖에 없잖아. 전 시간에 했잖니. 경매.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었잖아요. 경매는 자기가 받고 싶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해져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경매 법률행위가 아니다고. 그러면 대금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그래서 경매 등기 없이도 이 두 문구만 표시하고 맞다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5번 물어본 거 뭐예요? 물어본 거 여기 등기를 한 때 취득하냐고 또 물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 뭐예요? 하나. 상속인은 이거지. 다 했네. 그럼 읽을 거 있어 없어? 더 없잖아. 상속인 나왔잖아. 그럼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아들이 바로 소유자가 돼야죠.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대. 그럼 장례는 언제 치르나? 어? 등기하고 치를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호로들. 그래서 아예 법에서 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딱 돌아가신 순간에 일단 법적인 소유자는 상속인 너로 인정해 주니까 정성스럽게 장례 치르고 49제 끝나고 가서 그때 가서 상속 등기해도 되고 한참 후에 해도 된다고. 걱정 말라고. 등기 없이도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냐 아니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피상속인이니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잖아.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되는 사람,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6번. 이게 이제 제일 길고 어려운 문장으로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아직 배우지도 않은 내용이야. 그래도 이 6번 문장에 나오면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물어본 게 뭐예요? 아, 등기 없이도야. 이 문장은 다른 문장들은 끝에 등기가 다 있었죠. 근데 얘는 끝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장할 수 있냐만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가지고 뭘 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에 이렇게 눈으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등기 없이도 보이잖아. 그럼 이 시험 문장은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야. 그럼 결국은 등기 없이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본 거라고. 그럼 이제 단어 하나 찾으시는 거야. 찾아봐요. 뭐요? 법정갱신이지. 오늘 배운 용어가 그거잖아요. 이게 원인 아니야 지금. 전세권이 법정갱신 됐대잖아. 전세권이 뭔지도 모르고 법정갱신이 뭔지도 몰라. 그래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냐를 물었으니까 원인이 뭔지만 찾아야지. 법정이 뭔 뜻이요? 법률 규정이란 뜻이라니까. 법률행위 아니요. 아니잖아요. 법정, 법률 규정. 그럼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맞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장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까지 나온 이 문장들은 저희 시험만이 아니라 모든 민법 시험이 있는 국가고시에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맞추시잖아? 합격해요. 어느 시험도. 그럼 뭘 물었는지는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등기지.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등기 들어있으면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 문장들은 100%야.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야.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다가 맞냐 틀리냐 물어본 거야. 그럼 판단 기준은 딱 하나요. 그게 뭐예요?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하시는 거야. 그럼 법률행위냐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 써있지? 써있어. 써있다고. 써있어. 그러니까 민법 시험 문제들은 해설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수험생이 누구냐면 문제집을 혼자 풀어. 문제집을 혼자 풀어. 자기가. 7월달, 8월달 이후 되면 시험 직전 9, 10월달에 마무리 공부할 때 자기 혼자 책을 사가지고 문제를 혼자 풀어. 혼자 풀어. 겁나게 많어. 혼자 풀어. 그렇게 혼자 풀지 말라는데 혼자 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문제 틀렸지? 해설을 봐.
그럼 해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있구나. 자, 이 문장이 틀렸어요. 그럼 해설 보면 옳은 지문으로 이거 그대로 써 있고 등기 없이도라고만 돼 있어요. 민법 해설집을 보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민법 해설집은 형식에 불과해. 끝에 있다 이렇게 끝났어 문장이. 그게 틀린 문장이야. 해설집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문장 그대로 나오고 끝에 없다고 돼 있어. 왜 없는지는 안 써 있어. 그 왜 없는지는 수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혼자 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민법 문제들은 대다수가 지문 내에, 이 문장 내에 질문이 들어있고 해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니까? 질문. 등기 한때냐라고 질문이 들어있어. 해설. 상속이냐? 법률행위 아니구먼. 그럼 등기 없이도 취득해. 그게 해설이야. 그러니까 질문과 해설과 정답이 문제에 써 있다니까? 써 있다고.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문 내에 들어있다고. 그게 보일 때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문장을 정리해야 되거든? 근데 쭉 읽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천정을 봐, 이렇게. 이렇게. 이미 텄어요. 아니, 답이 지문에 써 있는데 천정을 보면서 들어있지도 않은 머릿속에서 내용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 이걸 보면 안 돼. 천정을 보면 안 되고 문장을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날 처음 본 문장은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어느 시험에서든 자주 나오는 문장들을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문장들 나오면 등기하에야 등기 없이도가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구나. 그러면 문장 전체를 해석할 게 아니라 물권을 변동시킨 원인이 법률행위라고 나왔는지 법률행위가 아닌 게 나왔는지만 찾아서 표시하고 답을 하면 되는구먼. 그럼 여긴 다 맞으시는 거야. 어디? 아직 안 배운 거 하나 더 해보게. 환매 특약이 나왔어, 시험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등기하여야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대항이 뭔 뜻이요? 주장이요. 그러니까 주장이랑 대항이랑 같은 말이에요. 대항 나오면 대항이 어렵거든. 주장이라고 바꿔 읽으시면 돼. 아, 등기하여야가 맞아요. 등기 없이도가 맞아. 응? 그럼 어디다 또 감춰야 돼? 어디? 특약. 환매 특약이 뭔지 안 배워서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 이거 물어본 거라니까? 그럼 원인이 뭐요? 특약 아니요? 특약이 뭐요? 특약이 뭐요? 특약이 뭐예요? 약정이야? 약정이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이 뭐예요? 계약이야? 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든 같은 의미가 합의, 약정, 특약, 계약, 약속 다 같은 말들 아니에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니까. 왜요?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자, 여기 6번은 법정갱신됐대죠? 법정이 뭔 뜻이요? 법률 규정으로 갱신됐대잖아. 그럼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 왜요? 법률 규정이라. 법률 규정이라. 어디 잘 됐나 한 번 더 해봐. 아, 약정갱신했대. 야,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다 동감쳐? 약정. 약정이 뭐요? 약정. 법률행위잖아. 그럼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눈만 뜨면 된다니까? 아니, 이게 민법 시험 공부할 때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이 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눈만 뜨면 돼. 눈만 떠. 눈만 떠. 그럼 답은 어디 있어?
답. 지문에 있다니까. 질문과 정답과 해설이 문제 내에 들어있다고. 문제 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민법 매년 20문제는 해설해 줄 수 있어요. 민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올해 본 시험이든 작년에 본 시험이든 매년 20문제는 해설이 가능하다니까요. 지문 단어 자체로 해설해 줄 수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해봤어요, 내가. 다 알아듣는다고. 옛날에 해 XX가 강남에 처음 생겼을 때 경쟁학원 생겼다고 강남 원장이 저보고 선생님 그 특유의 문제풀이 그 방식을 앞에 학생들한테 무료로 한다고 모아줄 테니까 2시간만 해주래. 됐다. 우린 호객행위 안 한다. 선생이 무슨 호객행위. 선생이 아니라 학원을 위해서 한번 해주래. 경쟁학원이니까. 근데 했거든요. 몇 명 왔어요. 그 20문제 딱 해설해 줬어. 그 사람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단어만 찾아서 된다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시험이요. 민법이 아니고. 시험은 기술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겁나게 많아. 시간 내에 써먹지를 못해. 그건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무슨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민법을 쓸 수 있느냐. 써먹지도 못해. 아예 모르는 게 사고가 덜 나. 어설프게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 이제 그때. 이건 시험이다니까.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하나 맞췄어. 1년 내내 할 거. 등기 하에야 등기 없이도 문장 내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거 물어본 거예요. 100%야 그거. 단 0.1%의 예외도 없는 거야. 그 문장들은. 그럼 하나만 찾으시면 돼. 뭐? 원인. 그 원인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법률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할 필요도 없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찾으시면 돼. 그럼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써있지. 봐. 써있잖아. 써있잖아. 여기 법률행위라고 써있지. 여기 경매라고 아니라고 써있지. 여기 상속인이라고 아니라고 써있지. 여기 법정 아니라고 써있잖아. 법률행위가 아닌 걸로 써있잖아. 법률행위는 뭐라고 써있어? 법률행위 아니면 매매, 약정, 특약, 합의. 여기 써있을 거 아니냐고. 써있을 거 아니냐. 근데 써있는데 왜 못 찾아요? 찾는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훈련을 시켰는데 왜 못 찾아? 심약해서 그런 거예요. 심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지나친 꼼꼼함. 집안 청소는 대충 하면서 민법 공부할 때만 꼼꼼한 성격이 있어. 최악이야. 집안일은 꼼꼼히, 민법은 대충 해야 된다니까. 꼼꼼하면 안 돼. 반대로 생각하죠. 법은 꼼꼼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사고예요. 꼼꼼하면 안 돼. 과감해야 돼. 과감해야 된다고. 예민하면 안 돼. 예민하게 토시 하나, 문구 하나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토요일 날 할 중개사법이나 그렇게 하세요. 민법은 예민하고 꼼꼼하게 하시면 안 돼. 시원하게 해야 돼요. 문장 다 읽으면 안 되고. 하나 맞았어. 1년 내내 할 거 하나 맞았다. 근데 매년 보면 한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문장들은 4개에서 5문제에 항상 나와요. 이 내용들이. 그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물권편에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부터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즉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실익은 여기 총칙에서 있는 게 아니라 물권법에서 나오는 주요 쟁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번 한 거예요. 또 쉴 때가 됐어요. 쉬었다가 이제 5번에 채무자 개념을 정리하시죠. 채무자.